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대손으로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말하고요. 대손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설정할 수 없는 채권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무무관 가지급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이런 부분들 인정 못 받습니다. 자, 필요경비 산입 한도는 세무상 장부가액의 대손율은 1%와 실적률 중에 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대손충당금 설정에 재무상태표상의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즉 총액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설정액과 한도액과 비교해서 한도 초과가 나오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요. 한도 미달이 나오게 되면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자, 대손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결산조정이 원칙입니다. 대손은 결산조정이 원칙이지만 신고조정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반드시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산조정을 해야 되고 신고조정이 불가능한 사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도 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런 부분들은 그 결산조정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과 관련되는 부분들 대손 처리할 때 6개월만 지나면 된다라는 거죠. 외상매출금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외상매출금은 모두 가능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인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회수기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 회수 비용이 당해 채권 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 원 이하의 채권, 이런 부분들도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충당금하고 상계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 사례를 통해서 세무사랑2에서 실제 조정명세서 작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개인조정에 과목별 조정에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 자료는 먼저 이제 대손금과 채권 잔액의 총액,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의 대손충당금 개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기초잔액, 단기설정액, 기말잔액 해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설정 대상 채권 금액, 부도음에 대한 부분, 정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내용 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자, 먼저 부도음에 대한 대손 처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요. 12월 31일자에 부도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돼서 12월 3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대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손금으로 대손 확정일자, 개정과목,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으로, 그 다음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 대손금액 150만 원입니다.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느냐, 필요경비로 계상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바로 필요경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정리를 했고, 필요경비 그러니까 부도음과 수표 관련되는 부분은 부도음 한 장당 1,000원에 대해서는 비만 기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불산입했고요. 1,000원을 불산입하게 되면 불산입하고 부도음과 수표에 대해서 매출 채권 잔액을 계산할 때 여기에 이제 단기에 부인된 금액 1,000원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 채권 잔액을 이제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설정 대상 채권 잔액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기말 설정 대상 채권 잔액들이 쭉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데 단기 대여금도
지금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겠고, 총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은 7억 1,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 계산하실 때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이 계산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반영돼서 한도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충당금 총 수익 금액 환입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9번에 충당금 기초 금액 원래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고요. 환입한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환입액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환입액은 실제 300만 원을 환입한 게 아니고요. 세무상의 환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이제 세무상의 환입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250만 원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자, 9번 충당금 기초잔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상에 나오는 충당금 300만 원 중에 세무상 잔액 250만 원이죠. 왜냐하면 3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부인된 금액이죠. 부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초잔액은 충당금 기초잔액은 그러니까 그 세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법인세 신고하실 때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실 때는 법인세 쪽에서는 이게 재무상태표상의 충당금 잔액이었지만 소득세법은 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상 잔액으로 간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환입해야 될 금액 250만 원입니다. 근데 환입한 금액은 얼마냐? 환입한 금액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상의 충당금 잔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기 때문에 과소 환입 또는 과대 환입으로 인해 갖고 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적게 환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필요경비 계상액은 얼마냐? 필요경비 계상액은 재무상태표상의 기말 잔액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상의 기말 잔액 1,3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필요경비 계상액 1,300만 원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한도초가 583만 9,990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보시면 대손충당금 과다 환입금액 5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정기 한도초과 50만 원 송금 추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도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만 기록 금액 1,000원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 583만 9,990원을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세무조정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총수익금액 환입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법인 세무조정 시에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